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점이 할 수 있는 인간과 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판단력이 둔한 사람은 외눈을 가진 말이 밤길을 달리는 것과 같다. 인간은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많은 일을 해낸다. 이론보다 앞서는 것은 행동이다. 가장 방탕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태만이다. 태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노력도 중요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재능 있는 인물들 중에 그 재능을 행동에 옮길 힘이 없어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불굴의 정신, 의지 등은 하루하루를 추진시키는 원동력이다. 쉽게 좌절하고 폭풍 후에 굴복하는 사람은 많은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의지 있는 사람은 우선 실패할 일은 없다. 자신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를 가장 먼저 연구하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실천한다. 일단 마음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지켜나간다. 파우엘 경은 이 같은 말들을 철저히 실천한 사람이다. 만일 당신이 사소한 몇 가지 실패로 인해 좌절감에 빠져 있다면 한 번쯤 그의 가르침을 음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신은 이미 나에게 딱 맞는 성공을 예비해 두었다. 아무리 인내와 불굴의 용기가 있더라도 누구나 섹스피어나 뉴턴처럼 유명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천재는 노력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비범한 재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다. 천재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조슈어 레이놀즈 경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천재의 정의가 아닌 공통되는 성질, 즉 타고난 기질과 재능에 꾸준한 노력을 덧붙여 목표를 이룩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술적 자질, 지적 능력, 정신력 등은 체력, 지구력, 용기 등과 같이 사람마다 각각 다른 형식으로 부여된다. 물론 강인한 체력과 단단한 육체는 멋진 조건이다. 그러나 체력이 약한 사람이 강인한 육체와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체조 선수를 흉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는가? 인간에게는 각각 하늘로부터 부여된 타고난 재질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하이드는 스스로를 천재적인 재능을 소유한 문필가라고 칭한 한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천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다. 타고난 것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곳은 바로 신이 내게 부여한 최선의 자리이다. 아무리 고민해도 그 이상의 것은 얻을 수 없다. 그 사람의 그릇이 크다면 큰 일을 부여받을 것이며 그릇이 작다면 작은 일을 부여받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어울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초조해하면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다. 롱펠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성공은 자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세상의 천재들과 똑같은 크기의 성공을 거두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그저 자신을 확실히 파악하고 도달할 수 있는 성공의 범위를 정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자질을 살린다면 적어도 패배자는 되지 않는다. 간혹 약사 빠르고 잔재주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일 뿐 곧 감당하기 힘든 좌절이 다가온다. 반대로 아무런 능력도 재능도 없는 사람이 인내와 노력으로 약사 빠른 사람을 앞지르기도 한다. 이 세상에는 힘과 재능이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 진실로 기뻐할 만한 법칙이 있다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말한다. 자신이 할 바를 알고 묵묵히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하는 법칙이다. 실패와 성공, 절망과 희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프랑스의 입센 후작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때그때를 오로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즐겁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현실을 최대한 인정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인간은 즐거움만을 바라지만 실상 우리들 인생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또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즐겁고 괴롭고 슬프고 기쁜 일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정해진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 당장 얻으려 과욕을 부리지 말고 슬프고도 기쁜 즐거우면서도 괴로운 인생길을 진지하게 음미하면서 그곳을 차분히 응시하라. 그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노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며 정신적 성공이다. 또한 일상에서의 자잘한 기쁨보다는 큰 기쁨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인 행복이야말로 인생을 보다 높은 곳, 이상에 가까운 곳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 인간의 위대함에 대하여 정의하고
누구나 소망하는 인생의 궁극적 행복에 이르는 적절한 방법을 설명했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로 위대한 인간은 강한 결단력으로 정의의 길을 선택하여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감정에 결코 동요됨이 없이 진실과 노력과 신이 부여한 사명을 사랑하는 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고 합당한 노력을 다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 끈기와 노력으로 불세출의 영웅이 된 제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일생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된다. 가필드의 인생 철학은 눈앞의 일을 열심히 한다였다. 그러나 그는 미래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힘을 중요시 여겼다. 그가 남긴 말들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표지판과 같다. 젊은이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할 말이 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높은 산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싶다면 직접 산을 오르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면 그 무엇도 가치가 없다. 피와 땀으로 얻은 것만이 완벽하게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가난 따위에 패배하지 말라. 물론 가난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맞서라. 이 소중한 경험은 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끝없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라. 당신은 지시를 하는 쪽에 서 있어야만 한다. 군인으로서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면 사병보다는 장교가 되어라. 생계를 위해 회사에 입사했다면 고용되는 쪽에 만족하지 말고 고용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진정한 자존심이며 올바른 자기 처세이다.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며 주저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즉시 실행하라. 마음만 먹으면 당나귀에게 화물열차를 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섣불리 판단하고 포기하면 할 수 있는 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맡은 일에서 최고가 되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늘이 내린 사명을 완수하라. 행여 막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란 적이 있는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행운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들지 않는 한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나는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저 작은 머릿속에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지식인임에도 사회 상식이나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볼 때 슬픔을 주체할 수 없다.
우는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것이다. 늘상 운을 기다리기만 하면 조바심만 늘 뿐 성공으로 나아갈 수 없다. 가필드는 언제 어떠한 때라도 자신의 힘을 믿었다. 할 수 있다는 그의 입버릇이었으며 그는 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다. 어떤 위대한 업적도 하룻밤 사이에 돌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약한 가지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다. 마지막까지 처음처럼 인내하고 노력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